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7월 현재 2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목숨을 건 여정 끝에 자유를 찾았지만 이들은 이제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이산 가족이 됐습니다. 오승훈 아나운서가 북한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탈북자들의 사연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종교방송국.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북녘에 가족을 두고 고향을 떠나오신 탈북민 여러분의 편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어느덧 추석이 다가오니 더더욱 너희 생각으로 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혹시라도 내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닌지. 문 열고 밖으로 달려나가시던 엄마도 또 엄마를 내색 없이 아픈 마음으로 달래지던 아빠도 마음인 피멍으로 엉어리져 있다. 탈북자 DJ 주경배 씨가 북에 두고 온 동생에게 보내는 탈북자의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꽃다운 22살 나이에 채피지도 못하고 붙이지 못하는 편지를 라디오를 통해 대신 전하는 것인데 혹시라도 이 사연이 북에 닿을까 고향을 그리는 탈북자들의 편지가 이어지고 있다. 신나게 보내고 웃으며 떠나보냈던 너. 가족을 그리는 애달픈 사연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찡해집니다. 연로한 부모님,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아이들.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하나일 텐데요. 이렇게 사연을 읽고 계신 주경배 씨 역시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과 헤어져 지내야만 했던 가슴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북에서 가족을 데려왔지만 그도 처음에는 혈혈단신, 탈북을 감행했다. 한꺼번에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가고 길이 열려서 확인되면 가족 구출하자. 사실 그거는 막연한 계획이죠. 살아남겠는지 잡히겠는지. 그렇지만 그 계획... 목숨을 건 여정 끝에 남한에 도착하고 안정을 찾았지만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지울 수 없었다. 살았는데 제일 힘든 건 그리움이었지요. 그리움. 현재 남한에 온 탈북자는 약 2만 4천여 명. 가족이 모두 함께 온 사람들도 있지만 북에 가족을 남겨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들의 가족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일단은 뭐 탈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예전처럼 100%겠다가 추방시키고 감옥에 보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여기 온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가족 도합 다 처리하자면 뭐 북한 사회가 뒤숭숭해질 겁니다. 북에 남은 가족들의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감시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빈번하다. 그래서 북에 있는 가족이 더 심한 고생을 하는 건 아닐까. 요즘처럼 명절을 앞두고는 탈북자들의 마음이 더욱 심란하다. 한국에 와서 첫 설날에 이렇게 TV를 봤는데 어느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그 딸이 아버지한테서 간호하고 그런 그 TV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막 아버지 생각, 엄마 생각 너무 막 나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진짜 이렇게 밥도 진짜 못 먹고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렇게 생각나면서 운 좋은 사람들은 북한 가족의 소식을 듣기도 한다. 10여 년 전 탈북한 김정원 씨도 전화로 가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중국에서 밀수로 해서 휴대폰이 이렇게 그 북한에 나간 그런 휴대폰이 있나 봐요. 그 휴대폰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휴대폰을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경 쪽에는 그 무선 그 전화가 이렇게 좀 통하는 지역이 따로 있나 봐요. 북한 가족이 국경 지역까지 와서 중국 기지국을 통해 남쪽 가족과 국제 통화를 하는 것인데 북한의 감시를 피해 짧은 통화가 이루어진다. 엄마하고만 전화하면 엄마는 우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빨리 말을 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옆에 그 브로커들은 또 옆에서 무슨 북한 그 담지기가 온다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전화를 또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울기만 하고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진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이게 또 그러니까 보면 내가 이제 밥을 먹으면 나는 밥을 먹는데 엄마는
죽이라도 먹을까 막 이런. 김정원 씨처럼 가족과 연락이 닿은 탈북자들은 북한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기도 한다. 남한의 탈북자가 돈을 송금하면 중개인이 북한 가족에게 전달하는데 전화로 돈이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탈북자들은 가족을 남한으로 데려오기도 한다. 북한에 이렇게 평상시에 어느 동에 있는 내 가족을 데려달라. 그럼 이제 거기에 그것이 이제 세팅돼 가지고 북한 브로커한테 가제가 할당되고 북한 브로커가 이제 청진까지 가서 그 가족을 찾아서 함께 이동해서 국경인선까지 온 다음에 가족하고 통화시켜요. 맞는가 안 맞는가. 맞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 이제 강을 건너오고. 주경배 씨도 가족들의 탈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년 반 동안 모질게 돈을 모아왔고 중개인을 통해 북에 있는 가족을 데려왔다. 브로커한테다가 그 부탁을 하고는 근심을 못 놓습니다. 왜? 브로커가 사람 생명은 못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데려오는 순간까지, 만나는 순간까지 가슴 졸입니다. 그러면 상처를 더 입고는 하지요. 남한에 와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 가족의 생활비와 탈북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고단한 생활. 탈북자들은 북에 있는 가족을 떠올리며 남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탈북자들은 휴대전화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도 하고 생활비를 송금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주경배 씨처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남한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접촉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내 입국 탈북자는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올해는 7월까지 919명만이 입국했는데 이는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700명가량 줄어든 숫자다. 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 너무 이제 국경을 봉쇄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한 예전의 성공률보다는 거의 한 반토막 났죠. 들어오는 지금 국내 입국한 탈북자 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가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최근 북한이 국경 경비를 강화하면서 탈북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위험이 높아지다 보니 탈북 비용이 크게 올랐고 시도 자체가 힘들어졌다. 옛날에는 강까지 넘어오는 게 한 사람에 그냥 300만 원. 그다음에 중국에서 또 이게 한국까지 내려오는 게 한 현금으로 하면 한 150 내지 200 해서 합해서 그냥 한 500 정도면 데리고 왔었어요. 1인당 500만 원 선이었던 탈북 비용이 최근에는 800만 원으로 치솟았다.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비교적 수월했던 전화 통화도 힘들어졌다. 지난 5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이제 그 휴대폰 통화 단속을 아주 강도 높게 지금 하고 있죠. 또 통화하다가 이제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이제 노동 단련대 정도였지만 지금 징역 3년까지 보내는 등 상당히 이제 고강도의 단속을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가족과 연락하거나 가족을 남한으로 데려오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위험도 뒤따른다. 또 필요하기라고 할 수 있는 브로커와의 분쟁도 종종 발생한다. 브로커들 중에서도 정말 너무 이제 과도한 이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법의 어떤 그런 제한을 좀 받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고요. 어떤 단체, 민간단체죠. 민간단체랄까 이런 단체들이 좀 활동의 범주 내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과도한 경제적인 그런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 브로커 비용이 계속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죠. 그동안 탈북자들은 가족과의 통화로 그리움을 달래며 남한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꿈 같은 날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가족과의 연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최근 상황에 북에 가족을 둔 탈북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